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경험과 경력을 살려서 자기를 더 크게 만드는 작용을 화생토라고 하죠. 그러려 그러면 병화무토라고 하는 아직 나는 성장 중임을 의미하죠. 더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을병이 있으면 당신은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 지난 시절에 대한 가치가 책정이 돼요. 을병이 없으면 지난 시절에 대한 가격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험은 있는데, 병화는 있는데 말이에요. 을목이라는 가격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나이를 먹어서 취직을 했으면 을목이 없으니까 경험 가격을 쳐주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 자존심상해서 취직 안 해요. 취직 안 하니까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되고요. 병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 그렇지만 무토, 병무가 되어야 시대에 맞는 성장이 되는 거죠. 시대에 맞는 성장, 을병은 성장에 필요한 자기 가치, 자기 경험, 자기 가치. 다시 말할게요. 병무, 화생토, 지속적 자기 성장의 필요성. 성장을 해야 인정받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면 을병을 하지 않으면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한다. 병무에게 을병은 지난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은 바로 가격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을병이 아니고 갑병으로 하고 병무를 할 수가 있죠. 화생토를 할 수가 있죠. 병무라고 하는 온난한 기운을 품었으니까 이미 자라난 만물 번성을 위해서 번식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그러려면 을목으로 목성화를 이루어야만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조직을 이끄는 힘을 키우는 경력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을병무인데, 만약에 갑병무로 간다면은 경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재교육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자기 투자를 해야 돼요. 자기 개발을 다시 해야 돼요. 을병은 지난 경험을 사용하니까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는데, 갑병무라고 하게 되면은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갑목으로 목생을 하면은 재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병무가 아니고 정무면 어떨까요? 정화는 뭐죠? 난조한 기운이죠. 난조한 기운이에요. 병화는 난습한 기운이라 그러고 정화는 난조한 기운이죠. 난조한 기운을 품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조직 관계를 통한 지도력을 키우기보다는 정무는 자기 개인적 능력을 앞세워서 자기 역량을 과시해야 돼요. 그래서 정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생활이 아니라 독립 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능력을 키워야죠. 그러려면 반드시 갑정을 통해서, 갑정을 해야 자기 성장 가격이 인정을 받게 돼요. 여기서는 갑정을 해야만이 자기 성장 가격을 인정받는데, 아까 갑병은 뭐라 그랬어요? 갑병무는 재교육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재교육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조직 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홀로서 독립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직이 나를 키워주지 않으니 내가 스스로 성장해야 되니 갑정으로 목생활을 해야만이 자기 성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병과 갑정이 이 화생토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화생토 속에는 을정을 하면 안 돼요. 갑정을 해야지. 을정을 하면은 과거가 없어져요. 그러면 과거가 없어지지 않으려면, 만약에 을정무를 한다 그러면 과거가 소실된다. 과거가 소실되지 않으려면은 해묘미 삼합을 해야 된다. 합국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난 과거가 소실이 되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 병무에게는 을병을 하고, 그렇죠? 갑병을 하면 재교육을 받아야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주에 갑병이 들어가면은 항상 주경야독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또 하고 제2의 교육도 받고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무토의 화생토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을병으로 사회적 관계와, 그렇죠? 경력을 적합하게 쌓아가야 되고, 갑정은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서 살아가려면 자기 개인적 가치를 쌓아가는 걸로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화생토 그러면 무토를 먼저 기준으로 하니까 병무, 정무를 얼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병무는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정무는 단독생활자예요. 만약에 병무가 자기 이기적으로 가면은 이건 큰일이 와요. 항상 조직의 이익을 우선해야 돼요. 병무는. 정무는 단독으로 프리랜서처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병무 화생토와 정무 화생토로 나누어졌고요. 을병이라고 하는 경력 효과, 갑병이라고 하는 자기 재개발 효과, 갑정은 성장 가격을 인정받는 효과, 을정은 지나간 경험이 없어졌으니까 반드시 삼합이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기토의 화생토가 있죠. 기토의 화생토는 만물들에게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형체와 같아요. 그러니까 기토는 사람에게는 몸과 같은 존재예요. 몸. 아까 무토는 한난을 품었다 그랬죠. 기토는 조습을 품어요. 습기를 품고 정신적 존재로서의 나, 그리고 육체적 존재로서의 나의 그 중재자와 같아요. 기토는 자기 몸과 같고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터전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잘 유지하려면 수분을 품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건강한 육체를 갖게 돼요. 그래야만이 건강한 정신을 갖게 돼요. 기토는 화를 품어 주어야만이 생활 터전이 안정되고요. 먹거리가 양호하게 많아요. 둘 다 있으면 둘 다 하면 되고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토가 수분을 품었나 열기를 품었나 둘 다 품었나.
기토가 수분을 품지 않고 열기만 품었다면 자기 육체가 손상이 되고 정신이 손상이 돼요. 그런데 먹고서 할 수는 있어요. 다른 말로 돌리면은 먹고서 하는데 신경 쓰느라고 자기 몸에는 신경을 안 쓴 것과 같은 거예요. 수분을 품고 열기를 품고 몸과 생활 터전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 기토예요. 그러니까 둘 다 품면 둘 다 하고,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하면 되지만 둘 다 없으면, 수분도 없고 열기도 없으면 토조가 돼요. 그래서 개수가 배합이 되면 정신적 능력을 개발하고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삼게 되는데, 만약에 정화가 배합이 되면 육체적 능력이나 물질적 능력을 개발해서 자신의 역량을 삼게 돼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기계, 풍요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정,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병화기토와 정화기토로 이제 나누어서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염상한 기운이라고 하죠. 병화기토면은 염상한 기운이 배합되었다. 염상하다라는 의미는 온도 조절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초목과 잎 그리고 가지를 마르게 한다는 뜻이죠. 사회적 관계나 어떤 의무, 의행을 안 해오다가, 즉, 그러니까 경력을 계속 불량하게 쌓아오다가, 화생토로다가 자기 가치가 올라갈 때쯤 추락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간목으로다가 목생활을 해야 돼요. 갑정을 해야 돼요. 목생활. 그래서 사회적 관계 구성력보다는 개인적으로 능력을 키워나가는 걸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경야독을 해서, 주경야독을 통해서 경력을 키워나가라. 그러니까 목생화로, 간목으로다 목생활을 한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재교육이라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 병약이나 억부를 한다고 이제 할 때도 간목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살기보다는 갑정이면 독립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재개발을 해야 돼요. 대개 이거는 이제 나이가 50대쯤 와서 하게 되는데, 그냥 그동안에 사회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목이 없는데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간목도 없으면 남한테 의지하고 살아야죠. 남한테 의지하려니까 성질나서 의지 못하겠다. 그럼 그냥 살아야죠. 그냥 살면 돼요. 정화기토는 이건 염상한 기운이라 그랬죠. 이건 열조한 기운이라 그래요. 열조한 기운. 정화기토로 이렇게 만나면은 사회관계망 속에서 이렇게 금융적 능력이라 그러죠. 금융. 과학기술적 능력이라 그래요. 과학, 기술. 그리고 육체적 능력의 우월함. 물질 문명 사회, 과학 문명 사회에서 기술적 능력의 우월함. 정기는 또 뭐냐 그러면 사물 탐구를 하는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을목의 목생화가 있어야 혼신의 힘을 다하는 열정으로 재능을 착실하게 키워나가요. 을정으로다가 이제 꾸준한 재능 개발 과정을 거쳤는가 안 거쳤는가를 보는 것은 을정이에요. 을정. 을목이 있어야 그런 재능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을목은 화다 목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장간에 반드시 해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정기를 만나면은 가격 상승이 되는 거죠. 근데 해묘미가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해묘미 삼합이 있으라니까. 혹시 세 개가 다 있어도 되고 두 개만 있어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돼요. 을목이 해에만 근을 해도 되고 해묘의 근을 해도 되고 해미의 근을 해도 되고 세 개 다 근을 해도 돼요. 단지 나타나는 쓰임의 능력이 다를 뿐이에요. 해묘미 그럼 해가 하나만 있어도 이거 삼합의 기운이잖아요. 근데 단지 안 되는 건 어디다 근을 하면 안 돼요? 인에다가 근을 하면 안 돼요. 진에다가 근을 하면 큰일 나요. 이건 근이 아니에요. 해묘미에 근을 해야지. 진에다 근을 하면은 불이 꺼져요. 인에다가 근을 하면 나무가 젖어서, 이는 뭐 아직까지 뿌리잖아요. 인화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간목이 이때 있으면, 만약에 간목이 있으면 갑정을 하기 이전에 벽갑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경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판단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기토가 이 화생토를 한다는 것은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재능을 쌓아가는 것을 택하는 것과 안정적 기업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를 갖추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대한 결산이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수생목, 목생화를 한 목표에 대한 결산이다. 그 목적을 이루려면 화생토에서 토생금으로 넘어가야 된다. 토생금을 하는 순간 목표에서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생수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요. 화생토는 반드시 목생화 그리고 수생목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 화생토 속에는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화생토가 토생금으로 넘어가는 순간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달라요. 화생토까지는 목표치가 되는데 토생금으로 넘어가는 순간 금생수, 수생목까지 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는 달라요. 목생화에서 화생토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과 목생화에서 화생토를 넘어서 토생금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르다. 만약에 토생금, 금생수 여기에서 수생목을 하는데 여기에서 금생수까지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금생수가 붙어서
토생금까지 갔다 그러면 토생금 금생수가 다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 한 세트가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아닌 게 아니라 밤에 편히 잠도 못 자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이상을 자기가 넘어야 되니까.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초월적 사고, 초월적 의식 세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토생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목적은 아무나 다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다.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에 도전하는 사람이 한번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폭이 너무 커서 다시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생목, 목생호, 화생토 하는 사람은 가다가 떨어지면 다시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 실패를 하면은 다시는 재기할 수가 없어요.